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범블비 휠잭입니다. 이번 휠잭은 영화 범블비에 등장했던 버전으로 실제로 이 영화에서 정말 아주 잠깐 나온 영화판 모습입니다. 이 범블비에 등장했던 트랜스포머들이 전부 이 지원 스타일로 리뉴얼되면서 덩달아 아주 잠깐 초반에 등장했던 다른 멤버들도 이렇게 완구화가 진행되었는데요. 자, 과연 이번 휠잭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휠잭의 비클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뭔가 되게 아기자기한 모습이죠. 자,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굉장히 그 비클 모드 자체가 작은 대신에 살짝 알찬 느낌으로 나왔죠. 이 비클 모드 자체는 사실 영화에서 아예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완구화를 위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새롭게 설계한 모습 같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그래도 이 휠잭 스타일의 비클을 잘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네. 영화 범블비에 등장했던 그 모습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이 지원 스타일의 휠잭 비클 모티브를 삼아 새롭게 설계한 모습 같은데 일단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듭니다. 무엇보다 이 전에 나왔었던 그 사운드 웨이브가 조금 비클이 어쨌든 뭐 근본이라고는 하지만 그걸 모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만한 그런 외형으로 나와줬거든요. 그 사운드 웨이브에 비해서는 이 휠잭의 비클 모드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네. 약간 지원판 휠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스포츠카, 랠리카 같은 느낌이었죠. 이번 거는 뭔가 그 사이버트루니안 비클 같으면서도 실제로 이렇게 창문에 있는 이런 유리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뭐 사이버트루니안 버전인데 유리창이 필요한가라고 생각은 되지만 뭐 어쨌든 그래도 잘 어울리니까 괜찮겠죠. 네. 참고로 위쪽에는 이렇게 휠잭에 총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떼고 보면은 확실히 조금 더 스포츠카 같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이렇게 스포일러처럼 되어 있고 앞쪽에 이런 식으로 그 일반적인 슈퍼카의 외형 같은 약간 부가티 같은 형식의 외형을 가진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참고로 이 앞쪽은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데 이 클리어 파츠에다가 도색을 한 그런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스브로에서 자주 쓰이는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휠잭 특유의 이런 문양. 참고로 여기는 도색이 나름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문제거든요. 저는 이게 살짝 뒤틀렸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부분은 조금 도색이 많이 이제 얇은 부분이다 보니까 까지거나 아니면은 도색 미스가 조금 들어갈 그런 위치인 것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도 이렇게 여기에 오토본 마크가 하나 있고 뭔가 그 지원 스타일의 그 휠잭처럼 여기 위쪽에 뭔가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에어덕트처럼 있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네. 요거는 일단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편입니다. 지금 그 바퀴 부분도 클리어로 이렇게 아주 잘 표현을 해줬고, 그러니까 사이버트로니안의 그 특유의 그 SF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죠. 네. SF 스타일의 비클을 그대로 가져와 주면서도 이 휠잭만의 컬러링을 지켜주는 확실히 지원에 충실한 그런 디테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영화 자체에서 뭐 비클이 나와준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네, 어쨌든 CG 기반으로 나온 그런 비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클을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휠잭 트랜스폼. 자, 먼저 이 뒤쪽에 있는 요 총을 이런 식으로 떼서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차체 윗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앞쪽에 틈이 있습니다. 여기를 잡고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서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양쪽에 이런 식으로 지금 틈이 있죠.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그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일단 이 부분을 잡고 아래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분리를 먼저 시켜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떼서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러면 이런 상태가 완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뒤쪽으로 일단 먼저 제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다리 부분부터 일단 변신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 부분을 완전히
결합을 해제해 주시고,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 앞부분이 발이 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결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딱 여기 이 부분에 딱 닿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떼서 앞쪽으로 빼주면은 이렇게 발이 간단히 완성이 됩니다. 여기도 앞쪽으로 떼서 이렇게 이 부분을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원래 여기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 고정 부위를 떼줘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떼서 앞쪽으로, 반대쪽도 똑같이 떼서 앞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부분, 여기 이 부분도 이제 앞쪽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 자, 여기 이 무릎 부분을 앞쪽으로 당겨주면 이렇게 이 부분이 살짝 앞쪽으로 오면서 당겨집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돌려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 부분을 당긴 다음에 아래로 내려주시고, 그리고 결합.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을 뒤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중 힌지로 되어 있어요. 이 뒤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보내주시고요. 반대쪽도 뒤쪽으로 완전히 보내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자, 보내준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자, 보시면은 안쪽에 힌지와 축관절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떼서 앞쪽으로 돌려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반대로 돌려야겠네요. 잠깐. 자, 이 상태였죠. 이 상태에서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걸리는 부분은 거의 없이 이렇게 앞쪽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홈이 있고 이쪽에 조인트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맞춰서 결합을 시켜준 다음에 이 뒤쪽에 있던 이 부분을 완전히 여기에다가 겹쳐주도록 합니다. 자, 이러면은 한쪽 발이 완성이 됐죠.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 부분을 완전히 뒤쪽으로 조금 넘겨주시고, 그리고 옆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뒤로 돌려준 다음에 앞쪽에 있는 이 조인트 완전히 맞물려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쪽으로 좀 당겨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은 이런 형태로 하반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상반신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살짝 분리를 해 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런 식으로 축관절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이 부분을 빼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최대한 간섭되지 않도록 이렇게 빼준 다음에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펼쳐주도록 합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펼쳐주면은 팔이 완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몸통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먼저 이렇게 내려서 오토본 마크가 보이게 하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을 접어서 안쪽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접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위로, 자, 여기 보시면은 틈이 있죠. 이 부분의 틈에 맞춰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접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내려서 가슴팍을 만들어 주는데, 보시면 여기하고 이쪽에 조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쪽에 힌지가 있기 때문에 이 힌지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어서 아래쪽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참고로 이 부분을 이제 지금 여기 완전히 지금 결합이 안 된 상태거든요. 양쪽이. 자, 여기를 완전히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여기에 맞추고, 그 다음에 양쪽 부분을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면은 완벽하게 서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 옆으로 나왔던 이 허리 부분을 회전을 시켜서 앞쪽으로 돌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어깨에 있는 요 장식 부분, 이 날개 장식 부분을 이렇게 펼쳐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돌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총까지 따로 빼놨던 이 총까지 달아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휠잭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꽤나 그럴싸하죠.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자,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오, 진짜 휠잭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이 영화 범블비에 등장했던 모습 그대로의 형태를 재현해준 것 같은데요. 상당히 퀄리티가 높죠. 일단 그 영화에서는 사실상 그 상반신만 잠깐 등장했었거든요. 이렇게. 네. 상반신만 잠깐 등장했던 터라 이 풀샷을 CG 이미지로만 볼 수 있었는데요. 이 CG로 나온 모습을 최대한 완구 스타일로 옮겨 담으면서 비클까지 생각한 설계라고 하니 확실히 이 범블비에 등장했던 멤버들의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체라든가 이런 두툼한 몰딩까지 전부 다 제대로 잘 들어가 있고 오토본 마크도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신도 이렇게, 사실 영화에서는 하반신을 거의 못 봤었는데 CG로만 봤거든요. 그 CG의 모습을 그대로 잘 전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뒤쪽에 등짐도 거의 없는 형태의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휠잭 특유의 그런 요소들, 이런 날개라든가 이 머리에 있는 양쪽에 있는 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재해석해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여기는 한번 접히면 좋을 텐데 접히진 않고 그냥 이런 상태로 이렇게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서 보면 살짝 어색할 수가 있어요, 팔은. 네. 그리고 이렇게 엉덩이 부분에는 이렇게 조인트 구멍이 있고 아래쪽에는 이 종아리 부분을 완전히 좀 가려주는 이런 식의 판넬이 붙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일단 기본적인 변신 형태가 만족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스튜디오 시리즈라서 그런지 일반적인 스튜디오 시리즈와 비교해 봤을 때 세세한 몰딩, 지금 얼굴도 보시면은 몰딩이 장난이 아니죠. 이 복잡한 기계 형식의 몰딩과 팔 쪽에 있는 이 몰딩 디테일 상당하죠. 그리고 이 허벅지나 그리고 고관절 부분에도 굉장히 섬세하게 몰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영화상에서 잠깐 나왔던 그 총도 아주 끝내주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자, 발 부분도 사실 내부적인 메카닉 디테일 빼고는 이 발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노멀 형태의 그런 몰딩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전체적으로 확실히 신경을 많이 쓴 것처럼 보입니다. 자, 특히 얼굴을 보면은 이렇게 얼굴을 확대해서 보면은 일단 전 이 휠잭이 얼굴이 진짜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보시면은 사실 트랜스포머 이전,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3 영화판에서 휠잭이란 이름은 정확히는 아니지만 Q라는 애가 등장했었죠. 이 Q가 사실 휠잭이거든요. 네, 이름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휠 같은 경우에는 이 휠잭의 얼굴이 완전 무슨 아인슈타인 아저씨? 네, 아인슈타인 박사의 해골을 붙인 듯한 그런 기괴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게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휠잭이죠. 양쪽에 있는 이 특유의 이런 귀 부분이라든가 마스크, 사실 휠잭이 약간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그 개성으로 표현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양쪽이 빛나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재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휠잭은 좀 감동이네요. 그리고 이거 역시나 이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그런 면모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 휠잭이 전사로서 활동할 때 그런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 얼굴의 입체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좀 취해보면 일단 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관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연히 위아래로 잘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회전도 아주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팔 같은 부분은 이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참고로 여기가 볼관절입니다. 네, 볼관절이라서 옆쪽으로도 나름 꽤 범위가 많이 움직이죠. 네, 이 정도면은 이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은 축관절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 자,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완전 접힘이 가능한데, 이건 이제 변신 기믹 덕분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손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로 회전이 되는데 이 부분에 조금 걸려가지고 움직이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이런 부분 변신할 때는 사실 딱히 뭐 막 허리가 뒤쪽으로 넘겨져 있어가지고 뭔가 딱히 걸림돌이 없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가동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관절은 정면으로는 이 정도까지, 뭐 스커트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뒤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뒤쪽으로도 역시나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딱 이 정도까지거든요. 지금 옆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볼관절 형태로 홈이 파여 있는데 이 홈까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홈보다 더 안 되기는 것 같아요. 예, 더 안 움직이죠. 네, 이런 형태로 가동이 되고요. 옆쪽에는 축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세한 디테일 돋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은 이렇게 정직한 90도 완전 정직한 90도죠. 네, 90도 정도로 꺾여주고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가 볼관절로 되어 있고 축관절도 따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앞뒤 양옆으로도 살짝살짝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범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좀 뻑뻑해요. 여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파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우로도 이렇게 회전이 되긴 하는데 살짝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가동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는 일반적인 HG급 144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진짜 조금 작은, 거의 비슷한 정도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범블비 휠잭 리뷰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나온 모습이 아주 잠깐 진짜 전투만 하던 장면이라 이 휠잭 특유의 성격이라든가 말투를 완전히 느끼진 못했죠. 자, 하지만 이렇게 완구가 나온 만큼 뭐 다음 영화 시리즈든 혹은 외전 코믹스든 이 휠잭의 모습이 다시 나올지 참 궁금하기도 하면서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